네, 투자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재무부 장관으로 선택한 스콧 베센트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경제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베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 증시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다만 걱정되는 나라가 한 곳이 있는 듯합니다. 외신 통해서 자세히 보시죠. 네. 간밤에 여러 가지 외신들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도 중국 이슈가 있었는데요. 중국 당국이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경영자와 그리고 일론 머스크 CEO를 만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걱정 때문에 그런지 그리고 그 해결책을 찾게 됐는지 함께 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외신입니다. 첫 번째 외신은 로이터 기사였습니다. 중국에서 엔비디아, 중국에 좀 뿌리 내기를 기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통상 대표가 엔비디아 경영자와 접견을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함께 들여다보시죠. 네, 중국 통상 교섭 담당 고위급 담당자가 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 경영자를 만났습니다. 미국의 추가 반도체 규제와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주목이 되는데요. 왕 대표는 중국은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중국에 뿌리를 내리고 발전 기회를 함께 누리는 것을 환영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만남은 미국 정부가 조만간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반도체 수출 제한 조처를 발표할 것이라는 미국의 상공회의소 언급이 나온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되돌려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집권 시절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판매 제한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물론 조 바이든 현 행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고요. 중국으로서는 ASML이나 TSMC와 거래가 막히게 되면 기술 격차를 따라잡는 데 어려움을 겪는 데 더해서 AI 분야 발전에 필요한 엔비디아 첨단 반도체마저도 들여오지 못하게 된 셈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둘의 만남이 어떤 돌파구를 가져왔을까요? 함께 지켜보시죠.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중국, 두 번째로는 일론 머스크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미국과의 마찰을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서일까요? 과연 어떻게 또 잘 돌파해 나가고 있는지 함께 볼까요? 오늘의 두 번째 외신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에 강경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두 달이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접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일단 베이징에서 리창 중국 총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 머스크가 세계 두 강대국 간 관계를 개선시켜줄 수 있는 인물로 특히 중국에서 크게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내각에는 상무장관에는 대중국 매파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머스크는 이 매파들과는 달리 과거 중국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하기도 해왔고 많은 미국 기업과 은행들이 중국 시장에서 손을 떼고 있는 가운데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테슬라는 잔류하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업체 중 하나라는 점에서 중국은 팔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정책에 앞으로 관여를 할지 아직 알 수 없고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공약대로 중국산 수입 제품에 높은 관세 부과를 강행한다면 그의 존재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 트럼프 당선인이 머스크 같은 기업 대표에게 중국 협상을 맡겨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머스크가 중국에 투자를 한 점과 중국 관계자들과 관계를 볼 때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슈까지 만나보셨습니다. 네, 마지막 외신은 CNN의 보도였습니다. 새벽에 나왔는데요. 네타냐후가 헤즈볼라 휴전을 좀 원칙적으로 승인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럼 이거 좋은 뉴스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원칙적이다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단어를 외신에서는 과연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마지막 기사도 보겠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 무장 세력 헤즈볼라와 휴전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칙적으로라는 단어에 집중이 필요해 보입니다. CNN 등 보도를 다 종합을 해봤더니 네타냐후 총리는 고위 관계자들과 안보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과도기한 60일 동안 리타니강과 유엔이 그은 블루라인 뒤로 군대를 무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 하실 부분은 네타냐후 총리는 휴전 초안을 전부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휴전 협상이 무난히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작은 실수로도 협상이 엎어질 수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CNN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 바라크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악관이 휴전 초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중재에서 철수하겠다는 뜻을 호치스타인 고문이 밝혔고 현재는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그리고 지정학적인 리스크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연결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정말 많은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중국이 정말 마음이 급한가 봅니다. 여러 경영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엔비디아의 경영자를 만났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과연 이 안에서 중국 돌파구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좀 쉽지 않은 것도 결국에는 이제 중국과의 이런 관계, 그리고 중국 쪽에서의 매출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좀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우회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겠죠.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반도체 수출 제한 조처를 조만간 미국 정부에서 발표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고요. 중국이 이렇게 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부양책이 단기적으로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봐도 좀 중기적인 부분, 그러니까 지방 쪽에서의 이런 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면은 그냥 한 번에 10조 위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국은 내수 쪽이 뭔가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내수가 조금 부진한 상황에서 수출까지 만약에 규제로 타격을 받으면 성장성에 큰 영향을 받거든요. 이건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의 어떠한 좀 시간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 트럼프 일기 때 정말 무역 확장법 232조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지겹도록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간 선거에서 어떠한 좀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단기간 2년 동안은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비트코인으로 저는 화폐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거의 선두에 있는 상황인데 그런 쪽에서 확실히 길을 꺾기 위해서라도 좀 압박을 강하게 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무리하게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하기도 좀 쉽지 않게끔 만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혹여 그런 의지가 있다라고 한들 정부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시간적인 부분이 좀 필요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수가 부진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수출까지 막히게 된다라고 할 시에는 더 악화일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유념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만난 건 엔비디아의 경영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만났는데요. 여기서 무엇을 얻고 싶었던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좀 규제적인 부분에서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 FSD가 미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도 최근에 조금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쪽에서 이런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좀 협상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미국 정부가 지금
이 교통부 쪽에서도 자율주행을 제로 순위로 올려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떠한 좀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엔비디아나 뭐 이런 이제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저는 애플도 접촉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쪽에 영향력이 큰 기업들은 한 번씩 건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미국 쪽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규제 완화 카드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떠한 좀 좋은 협상이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한 50의 강도로 어떠한 규제를 할 것이 한 20 정도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어쨌든 좀 피해 부분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스크에서도 중국에 높은 관세를 해야 된다라고 과거에는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전에 좀 긍정적인 발언들을 꽤 많이 했었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이슈도 있고 또 모친 메이여사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연예인 수준의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은 좀 복합적으로 다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얼마나 이 협업이 좀 가능한지 그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또 반도체 규제가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이게 협력이 좀 가능할까에 대한 가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FSD까지는 규제를 안 할 수도 있으니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조금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번에 휴전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적이다라는 단어에 외신들이 주목을 했는데요. 어떻게 풀이하면 좋을까요? 네, 그게 이제 원칙적인 이유가 이번에 이제 미국 백악관 선임 고문이 중재를 한 협상이 이제 좀 좋은 결과가 나온 건데, 문제는 이거를 전부 다 이제 이 휴전안을 얘기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오케이를 한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것들은 오케이를 했는데, 이제 민감한 일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보류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신에서는 이렇게 된다면 약간의 좀 비틀거림만 있다라고 한다면 협상은 언제든지 좀 엎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것만으로도 사실상 좀 유가 선물에는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1시간 전 정도 기준이죠. 유가 선물 기준으로 보면 한 마이너스 3% 정도 전후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되면은 유가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데 이러한 이슈가 있고 나서 국제 유가가 뚝 떨어지는 걸 보면은 일단 더 격화되지는 않겠구나. 한동안 좀 소강 상태가 되겠구나라는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이 뭐 예민한 사항을 오케이를 하지 않더라도 일부 휴전의 초안을 승인을 한 것만 보더라도 약간은 좀 방향성이 격화가 되기보다는 좀 축소가 되는 방향으로 보기 때문에 뭐 방위 산업에 대한 이런 좀 장기적인 트레이딩 자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거기에서의 좀 이탈이 나올 수 있고요. 또 뭐 사료곡물, 유가 이런 쪽에서도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 금일 같은 경우는 이 초안이 정말 뒤집어지느냐 안 뒤집어지냐를 보시기보다는 그건 뭐 한두 시간 안에 바로 엎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러한 관련된 산업군들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정학적인 리스크 부분까지 다뤄주셨습니다. 헤르메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더 깊은 인사이트 들어봤고요. 이제는 특징적인 기업들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김기은 아나운서입니다.